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국가기념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충남 천안의 국립망향의 동산에서 정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위안부 문제를 피해 할머니들이 괜찮다 할 때까지 피해자 중심 원칙으로 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 토벌부대에서 활동한 고 백선엽 장군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은 가운데 최근 여권에서 국립묘지에 묻힌 친일 인사의 묘를 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역사 바로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단행된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라인 교체를 동력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남북교류 재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기 잔치와 박람회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미술 경연대회에 참가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불교 유물과 문화재들을 직접 감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유례 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교의 상징으로 꼽히는 연꽃의 향기가 가득한 곳을 찾아 잠시나마 삶의 위안을 찾아보려는 시민들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국가기념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충남 천안의 국립망향의 동산에서 정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위안부 문제를 피해 할머니들이 괜찮다 할 때까지 피해자 중심 원칙으로 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최선호 기자가 기념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9년 전인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세상에 처음 알렸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관련 증언이 본물처럼 쏟아졌고 급기야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기념일 지정 후 올해로 세 번째로 맞는 정부의 공식 기념식이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서 열렸습니다. 영상 메시지로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라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기념식을 주최한 여성가족부는 초고령화된 생존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 지원은 국가치료의 최소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기림의 날에 맞춰 위안부 관련 국내외 자료 526건을 담은 디지털 자료보관소 아카이브 814도 출범했습니다. 아픔을 넘어 냉정하게 역사를 보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아카이브를 개관하였습니다. 각자 선자리에서 구술하고 기술하고 연구한 자료를 공유하는 인프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할머니들이 함께 부른 아리랑에 합창단의 노래가 더해지자 북받치는 듯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할머니는 행사 이후 30년간 이어져 온 수요 시위의 방식을 한일 미래 세대들의 교류의 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데모가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사죄하고 배상하라 하는 거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외치고 30년이나 외치고 나왔습니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 문제를 외면하는 사이 우리 정부에 공식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17분으로 줄었습니다.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와 근거들을 정리해 미래 세대에 넘기는 것도 현재 진행형인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 토벌부대인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한 고 백선엽 장군이 타계한 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근 여권에서는 국립묘지에 묻힌 친일 인사의 묘를 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역사 바로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한국전쟁 영웅이냐, 독립군을 토벌한 친일파냐.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 고 백선엽 장군이 호국 영령이 안장된 대전 현충원에 묻히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묘를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이른바 파묘법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파묘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국민적 공론을 모아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되기를 칩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민주당 역사화정의 특별위원장 강창일 전 의원은 친일파의 국립묘지 안장 논란에 대해 애국 선열들이 저승에서 좌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족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헌법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묘법이 극심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더라도 역사적 화해와 상생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용납이 안 되는데 죽은 영혼들은 더욱더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엄청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성 확립과 헌법 소외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필연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한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일파를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 앞서 20대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자의 묘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친일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고 강제 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념 갈등을 넘어 친일 잔재를 해소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21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꼽히는 제주 4.3의 불교계 피해를 알리는 순회 전시회가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 열립니다. 제주불교 동백으로 화연하다 주제전은 내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 리운갤러리에서 개막식을 갖고 오늘 26일까지 전시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번 전시회는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관음사와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 제주 4.3 범국민위원회가 주최하고 참여 작가는 보리공예 이수진 작가, 사진 김계호 작가, 도예 윤상길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는 제주 4.3 현장 순례와 답사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로 대구가 전국 순회전의 첫 테이프를 끊게 됐습니다. 최근 단행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동력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남북교류 재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신 기자입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교류 재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영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다시 평화의 길 번영의 문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 대북문제 전문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장관은 남북교류는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으로 시작해 제3국을 통한 개별 관광 등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단된 남과 북의 사람과 사람이 다시 오가고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이 역동하게 되고 또 이런 것이 그 자체로 세계에 발신하는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당 당권 후보들도 참석해 대북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문을 노크하고 북한한테 제안하고 설득하고 함으로써 신뢰를 되돌리고 쌓아가는 것, 이게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쉬운 것부터 먼저 하면서 조금씩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자. 또 이걸 지켜보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뭐 그런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큰 흐름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북한과 경색된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경제 차원에서 협력기금도 조금씩 보태주시고 해가지고 이 길이 트이면은 선민 후관 방식에 의해서 결국은 그 자금 물질과 모여서 이루어진 강의로 남북 화해 협력에 큰 배를 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민 후관 방식의 대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민간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민추본이 주최한 남북관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세 토론회에서도 민간 단체가 한반도 문제의 프레임을 전환하는 역할을 도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이나 이래 있어서 민간 단체의 어떤 연합, 공동 이런 노력이 앞서야지 종단 협의를 통해서 어떤 합동된 힘으로서 남북의 어떤 그 대책, 협의 이런 것들을 세워가서. 최근 여당 의원 123명이 북한의 개별 관광 허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여권의 대북 기조가 급진적 기류로 변화하는 가운데 불교계를 비롯한 민간 단체들도 이에 발맞출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를 이끄는 본부장 원택 스님은 북한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남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꾸준히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택 스님은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BBS 불교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 무명을 밝히고에 출연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당당하게 명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민추본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불자들과 함께 남북 평화 통일을 발언하는 릴레이 기도정진을 시작해 남북 불교 교류의 성과물인 금강산 신계사복원 13주년 기념일인 10월 13일에 기도정진을 회양할 예정입니다. 민추본은 이와 함께 오는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금강산 유점사 등 북한의 전통사찰과 민족문화유산의 어제와 오늘을 만날 수 있는 특별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원택 스님은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과 만나 남북불교교류 활성화 방안, 성철 스님 선양사업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기 잔치와 박람회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미술 경연대회에 참가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불교 유물과 문화재들을 직접 감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권송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 박물관 전시품을 직접 보고 자신이 받은 영감을 다채로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펼쳐지는 진귀한 풍경입니다. 박물관 교육축제 첫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45회 그리기 잔치가 열렸습니다. 조각공예관과 세계문화관으로 나뉘어 진행했는데 특히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표적인 불상과 보살상을 전시한 불교 조각실이 눈길을 끕니다. 예술작품으로서 위용을 뽐내는 금동 아미타 삼존상도, 비로자나불도 그대로 화폭에 담겼습니다. 여기에 아이들 특유의 기발한 상상력까지 더해집니다. 불로 날아가는 거예요. 위로 날아가서 드론으로 사진 찍으려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있고 코로나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서 기쁘게 웃고 있어요. 실제로 똑같이 그려보니까 재미있었어요. 박물관 그리기 잔치는 매년 어린이날을 즈음에 열려 수준 있는 작품들을 선보여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연기한 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림을 그리는 자리도 지정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사 기술에 대해 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마스크를 벗고 박물관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상을 비추는 달을 그리고 있어요. 상 받고 싶어요.
표현은 조금 서툴지만 문화재의 소중함을 담은 그림 세상 안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돼 하나의 놀이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1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0명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교육축제는 전국 각지의 문화기관들이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과 교육박람회로 이어집니다.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더 건강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이번 박물관 교육축제는 이곳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심포지엄과 박람회는 네이버 TV 등 온라인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통도사 주지 등을 역임한 홍법 스님의 원적 42주기를 맞아 달해제가 올해부터는 서울 구룡사에서 봉행됩니다. 홍법 문화복지법인 대표 정우 스님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 구룡사 대웅전에서 42주기 홍법 대선사 달해제를 엄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통도사 강원 15기 수학 제자들과 함께 매년 양산 통도사에서 봉행됐던 달해제는 올해 처음으로 통도사 서울포교당인 구룡사로 옮겨져 열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유례 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불교의 상징으로 꼽히는 연꽃의 향기가 가득한 곳을 찾아 잠시나마 삶의 위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연꽃의 명소 경기도 양평 세미원의 연꽃문화제 현장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맛비로 세상이 온통 물에 젖은 요즘 연못 속에 수줍게 고개를 든 연꽃들의 끝없는 행렬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이지만 영롱한 빗방울을 머금은 연꽃잎의 수수하면서도 고운 자태는 여전히 보는 이들의 오감을 만족시킵니다. 어느새 꽃이 지고 잎은 시들어가지만 많은 씨앗을 품은 연꽃의 강한 생명력은 여전히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양평 팔당호 두물머리에 자리한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연꽃 문화제. 20만 평방미터 6만 2천여 평에 이르는 넓은 야외 정원에는 연꽃과 수련 등 각종 여름꽃들이 가득합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연꽃을 바라보며 코로나19와 유례없이 긴 장마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모처럼 위안을 얻었습니다. 연꽃 문화제인지 모르고 도반이 갑자기 비도 오고 하니까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해서 세미원을 왔는데 나 여러 번 세미원을 와봤지만 오늘처럼 비도 오고 연꽃이 이렇게 있어 너무 좋네요. 계속된 장맛비로 강물은 흙빛으로 가득하지만 시민들은 연꽃들의 향연과 함께하는 추억의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불교의 상징으로 꼽히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순백의 청결함을 드러내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청정함을 잃지 않는 꽃으로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연꽃은 속세에 물들지 않은 채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른 수행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왔다 갔는데 그때보다 더 비가 와서 그런지 운치가 있고 참 보기 좋습니다. 연꽃은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그 불심이 이제 좀 있기는 한데 항상 그 깨끗하다는 거, 예, 항상 연꽃은 흙탕물에서 예쁜 꽃을 피워내잖아요. 거기에 대한 항상 생각이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요. 연꽃의 명소 양평 세미원에서 은은한 연꽃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연꽃 문화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코로나19와 지루한 장마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연꽃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분주함과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게 하고 힐링과 추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조국 광복과 애국 정신을 기르기 위한 예술작품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인천 지역 박물관들의 모임인 인천광역시 박물관협의회는 인천 계양아트갤러리에서 제2회 태극기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해 3.1운동 기미독립 100주년 기념 태극문양 디자인 전국 공모대전 입상자들의 기증작품과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글씨 광명정대가 선보였고 독립 만세를 주제로 탁본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2회째거든요. 그래서 3회, 4회 계속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이 8.15가 들어가 있는 주에 저희가 전시를 해서 광복의 의미를 새롭게 갖고 또 진정한 자주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기획 중입니다. 인천광역시 박물관협의회의 제2회 태극기 특별전은 오는 18일까지 계양 아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BBS 불교방송이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0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 다보원에서 근로시간을 주제로 노사 공동이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노무법인 현장 구동훈 대표는 근로시간은 임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노동 조건이라며 노동시간의 단축은 건강한 가족생활, 여가활동, 능력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사 간 협력 상생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75번째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몸을 던진 독립투사들,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했던 삶을 교훈 삼아서 전 세계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나라, 지금보다 더욱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8월 1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